테헤란에서 텔아비브까지 직항 비행기가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국적 항공사 엘알이 운영하는 전기편이었죠. 이란은 이스라엘 전체 석유 수입량의 60%를 공급했고 두 나라 정보기관은 기밀을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지금은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쏘는 두 나라가 불과 47년 전까지 이런 관계였거든요. 1200km나 떨어져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국경도 맞닿아 있지 않은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중동 최악의 원수가 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 그가 내린 칙령 하나가 유대 민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키루스는 바빌론을 정복한 뒤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줬죠. 성경에서조차 키루스를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예라는 유대인의 은인이었던 겁니다. 이 우호적인 관계는 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했을 때 주변 아랍 국가들은 즉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달랐습니다. 터키에 이어 이슬람권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했거든요. 당시 이란을 지배하던 팔라비 왕조는 친서방 노선을 걸었고 이스라엘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았을 때 이란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든든한 우군이었죠. 두 나라의 협력은 상상 이상으로 깊었습니다. 이란은 석유를 팔았고 이스라엘은 군사 기술을 제공했어요. 미사일 개발 같은 민감한 군사 분야에서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이란 비밀경찰 사박은 정보를 공유했고 텔아비브와 테헤란 사이에는 직항 노선이 오갔습니다. 테헤란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란에 사는 유대인들도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1979년 이전까지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1979년 2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서방의 기대 독재를 이어가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성직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은 겁니다. 호메이니는 집권하자마자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선언합니다. 외교 관계는 즉시 단절됐어요. 테헤란의 이스라엘 대사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혁명 직후 이란을 방문한 첫 외국 지도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라파트 의장에게 그 건물이 넘겨졌습니다. 이스라엘 깃발이 내려간 자리에 팔레스타인 깃발이 올라간 거죠.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혁명 바로 다음 해인 198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이란은 무기가 절실했어요. 그런데 이란에 몰래 무기를 보내준 나라가 작은 사탄이라 불렀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F4 전투기 부품을 비롯해 약 1억 달러어치의 군수물자가 비밀리에 이란으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라크가 더 위험한 적이었거든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이란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혁명 이후 이란은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직접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 대리 세력을 키운 겁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이란이 자금과 무기를 대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구조,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란은 1500km 떨어진 거리를 이 대리 세력들로 메웠어요. 이스라엘 국경 바로 옆에 자신의 영향력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수십 년간 유지되던 간접 대결 구도가 마침내 깨졌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 170여 대와 미사일 105여 발을 직접 발사한 겁니다. 1979년 이후 처음 있는
국가 대 국가의 직접 공격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부정하면서도 자국 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란에는 지금도 약 10,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고 있고 국회의석까지 배정돼 있어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인정할 수 없지만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존중한다는 거죠. 이건 순수한 종교 갈등이 아닙니다. 중동의 패권을 둘러싼 철저히 전략적인 적대 관계인 겁니다. 2500년 전 유대인을 해방시켜준 나라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선언합니다. 한때 석유와 정보를 나누던 동맹이 이제는 미사일을 주고받는 원수가 됐죠. 1000레비의 킬로미터의 거리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종교도 거리도 민족도 아닌 권력과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2500년의 우호보다 더 오래 간다는 것.